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21번째 시간으로 면접의 기술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접의 기술 1 김세형. 어차피 걸러져 올라온 것, 실력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밝은지 우선 안색, 혹은 관상부터 봅니다. 어둡고 그늘지면 안 뽑지요. 그렇다고 얼굴만 밝다고 무조건 오크는 아니고 다음엔 생각도 밝은지 테스트해 봅니다. 가령 1억 원이 생기면 뭐 하는데 쓰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답변에서 창조적 정신이나 도전 정신 같은 것을 살피는 것이지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필자에게 알려준 면접 시 주의해서 본다는 사항이다. 필자 역시 기자를 뽑을 때 면접관이 돼본 적이 있는데 훨씬 경험 많은 분들의 고견을 참조하기 위해 늘 인재를 채용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하게 된다. 면접의 기술을 배우자는 취지도 있다. 두산그룹 박용만 부회장에게도 동료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지금껏 줄잡아 1000명 이상 면접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말로 시작했다. 나는 수험생에게 형제는 몇입니까? 둘째 형은 뭘 하지요? 동생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씨는 현재의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요? 그런 질문도 포함시킵니다. 답변 내용을 통해 가족 간 대화가 어느 정도인지, 관계가 어떤지 인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박 부회장은 덩치가 큰 M&A를 줄줄이 성사시킨 빅샤트. 이지만 만나보면 정말이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인상의 입심도 넉넉하다. 한 번은 어떤 여학생이 술장사, 주류 영업을 하겠다고 지원했더군요. 그래서 말했지요. 학생,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술장사는 힘듭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지원하지 그래요라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발끈해져서 베이징에선 떼놈들을 상대로 풀빵 장사도 해봤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뽑았지요. 위에 두 분에 비해 훨씬 젊은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회장에게도 입사 면접담을 들은 일이 있다. 한 번은 웬 지방대 출신 학생이 빨간색 옷을 입고 광대처럼 하고 면접장에 나타났더라고요. 자신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그런 거는 실력이 없어 못하고 그저 지방 점포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맨을 신나게 해보이겠다며 거의 응원대장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 싶더군요.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크기는 1위 배우자의 사망, 2위 직장의 변화, 3위 직계 존속의 사망, 4위 이사 순서라고 어느 심리학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엄청나게 큰데 취직이 걸려있는 면접의 관문은 진정대사, 임에 틀림없다. 코 흘리게부터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까지 20년 이상을 담금질한 파이널 과정, 그 관문만 넘으면 꿈에도 그리던 잡을 얻게 된다니? 그러니 떨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터. 그러나 떨린다고 떠는 것은 정말로 안 좋다. 정몽윤 현대화재 회장은 너무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자신감이 없어 보여 안 뽑게 된다고 말한다. 최고로 좋은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연습하라. 필자는 횡설수설하다가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두려워서 빨리 결론으로 달려가고 싶다. 1. 면접관의 기억에 남을 콘텐츠를 준비하라. 2. 밝은 기운의 낯빛이 뿜어져 나오게 자신을 평소 가꾸라. 어두운 정신의 화면은 무조건 돌려라. 3. 독불 장군은 무조건 아웃이다. 4. 오버하지도 주저하지도 마라. 5. 약점을 스스로 커밍아웃하지 마라. 위의 5가지를 몇 단어로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말을 건네보니 왠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산뜻한 기운이 감돌고 긍정적 사고, 거기에다 톡톡 튀는 탄력성과 기민함 같은 게 느껴지고 판단력 사고력, 몇 마디를 나눠보니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말하는 품이 신뢰가 가고 자신감,
뭘 부탁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도 사랑할 것 같은 느낌. 협동정신 플러스 쌓인 책임감. 여기에다 인상도 푸짐하고 금방 유머를 쏟아낼 것 같은 분위기라면 더욱 좋겠다. 너무 여러 가지라 헷갈려. 그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 왠지 상쾌한 사람이면 옵다. 또 한 가지. 겸손이 지나쳐 괜히 약점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자기 비하를 하지 마라. 대개 임원이며 당신과 한 세대가량 차이가 나는 면접관들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과 정서적 코드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코드를 못 맞춰 결국 당신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위의 5개 사항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실무자 면접 절차 등을 통과한 후에 당신이란 존재다. 그리하여 당신은 이미 수십 혹은 수백 대 1의 좁은 관문을 통과한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이제부턴 외국 유학생 출신이나 스카이대 출신이냐, 필기시험 만점을 받았느냐 등으로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자신을 읽게 해주면 당신은 합격이다. 그런데 말이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이 면접에 떨어져 도저히 이해를 못할 일이 생겼다 치자. 그럼 어떻게? 맞다.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당신이 좌절해선 안 될 이유가 있다. 면접의 기술이 여기에 초임이 6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좋은 직장이 대졸생 10명을 채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100번지대 1을 잘 안 넘는다. 너무 센 직장이어서 감히 도전을 하기 어려우니까. 하여튼 한 차 서류로 200명쯤 남겨 약 20대 1로 좁혀 필기시험을 치른다. 물론 필기 대신 합동토론이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할 것이다. 2가지 관문을 넘어 면접으로 남을 인원은 50명쯤이라고 치자. 회사 경영층은 비로소 이들을 집중 관찰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합동토론을 시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켜 말솜씨, 인성을 다각도로 체크한다. 그리하여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는다. 천만의 말씀. 안 그런다. 이제 마법이 작용할 차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1위부터 10위까지 하버드 대학 출신이 차지했는데 당신이 CEO라면 그들만으로 10명을 쭉 뽑겠는가? 안배를 한다. 그러니까 10명의 구성을 사전에 만들어낸다. 남자 6명, 여자 4명, 단 한 대학엔 2명 이상을 하지 말자. 대쉬 이런 식으로. 헌데 마침 회사가 $5가 풍부한 중동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고 치자. 공교롭게도 S대 철학과 출신 지원자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성장했고, 아랍어가 완벽 그 자체이고, 인턴십도 그쪽에서 했다. 사람도 괜찮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고드 투 그레이트. 란 책으로 명성이 자자한 짐 콜린스가 코치한 대로 회사는 그를 버스에 먼저 태운다. 그러니까 이젠 S대 출신 2는 1명밖에 안 남았다. S대 법대를 나와 세계에서 2번째 명문대학 MBA 출신이라도 불리해진 것이다. 이번엔 회사가 지방의 지원부서에서 허드레시를 시킬 사람이 꼭 1명 필요하다. 이런 곳에 세층 인류대 사람을 보내면 금방 떠나버린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오버퀄리파잉 후보는 이제 기피 대상이다. 그래서 온다령인 스타일이 버스에 태워진다. 채용 과정은 소재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짓듯 그렇게 진행된다. 첨단 소재도 벽돌도 쓰임새가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다. 면접 과정의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다. 그러다 보면 면접 과정에서 아주 탐이 났는데 어쩔 수 없이 버스에 태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생겨난다. 당사자에겐 사정을 설명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다. 그러니 아주 훌륭한 커리어를 가진 당신. 한 번 떨어졌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부지런히 기회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면접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팁을 더 말해주고 싶다. 같은 조건이면 좀 더 열심히 살아온 궤적을 가진 사람을 더 쳐주게 마련이다. 자기소개서에 어학연수나 인턴 활동란이 텅 비어 있으면
그리고 아무런 자격증조차 없으면 괜히 부지런하지 않을 것 같다. 감점이다. 일단 면접 후보로 좁혀진 이상 대학 학점이나 필기시험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소개서의 대부분 어떤 책에서 뭘 읽었는데 감명받았다는 식으로 써놓은 경우가 있는데 면접관이 그 내용의 앞뒤를 설명해 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디서 요약본 몇 줄 읽은 것 가지고는 답변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괜히 불성실한 느낌만 준다. 역시 감점. 면접을 마치고 나서 합격자를 압축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원자 파일을 쭉 보게 되는데 지원자가 한 인상적인 답변도 떠오르지 않고 거의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을 정도는 곤란하다고 본다. 요새는 오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평범은 불합격의 지름길이다. 어느 분야 한 가지는 전문가 수준이란 인상을 풍길 정도로 즐기면서 연구해온 흔적을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오버하면 안 된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자연스럽게 한다고 어리광부리듯 내가 이렇게 말해도 면접관이 알아주겠지라는 식의 공주병 혹은 왕자병 티를 내는 것은 그냥 불합격이다. 평소 존경하는 K 선배 한 분이 면접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멋있는 메일을 보내주셨다. 세상엔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다. 면접과 맞서니 그것이다. 둘이 같은 점은 1. 서로 원한다. 2. 서로 잘 보이고 싶어 한다. 3. 서로 솔직하지 못하다. 4. 볼수록 값이 떨어진다. 둘이 다른 점은 1. 면접은 갑과 을이 있다. 2. 면접은 애프터가 없다. 3. 면접은 정답이 있다. K 선배는 어드바이스를 곁들였다. 면접에 진솔한 게 중요한데 면접이 어려운 까닭은 인간 스스로에게 진솔함이 어렵다는 증거다. 그 이유는 수험생이나 면접관 모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그냥 요령만 달달 외우고 살지 않는가?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특히 면접관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높은 사람일수록 준비가 소홀하기 쉽고 자신의 경험치로 사람을 보려 한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통찰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면접관의 수준에 맞는 사람밖에 고르지 못하는 것이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